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호펠드의 권리 개념 지문을 해설해 볼게요. 아마 5년 전 지문이고 거기다가 교육청 그리고 3월도 아니고 10월 지문이라 안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국어 컨텐츠를 할 때 사설 그리고 교사경 그리고 평가원 이 정도를 풀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이 교사경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교사경도 사실 웬만한 사설 못지않게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볼 지문은 사실 퀄리티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지문을 읽어봐야 내가 현장에서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할 때도 최소한 답을 맞출 수는 있는 그런 연습이 된다고 생각해서 모래주머니 연습을 하는 관점에서 되게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지문은 사실 수능 지문은 그래서 지문을 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확실해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물론 현장에서 그게 완벽하게 보이진 않죠. 현실적으로 그건 힘든데 교육청 지문은 사실 그리고 많은 사설 지문들은 애초에 뭘 말하고자 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문제를 내려고 지문을 쓰다 보니까 오늘 본 지문도 사실 뭘 말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훈련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안 푸신 분들이면 풀고 들어보면 나름대로 국어 실력을 올리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설해 볼게요.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 이름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권리 개념이 어떻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복잡한데, 그리고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어떻게 잘못된 추론과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이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건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의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글이 이어지냐면 권리 개념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좀 평가원 스타일이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의미는 A인데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는 B야. 근데 너가 A로 해봐.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에 도달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B를 써야 된다. 아 그렇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야 정상인데 그게 평가원적인 지문이고 그게 좋은 지문인데 잘 쓴 글인데 교육청은 그런 게 없죠. 하지만 이런 훈련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평가원식으로 읽을게요. 아 권리 개념은 복잡하고 그 복잡한 개념을 잘못 썼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잘 써야 될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X가 Y에 대하여 무엇인가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들도 살펴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 사실 이거는 제가 예약 지문을 찍은 게 있어요. 예약 지문 해설하면서 X가 Y에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 C라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를 법 지문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 특히 사법에서 어떤 X가 Y에 대해 Z라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 예약 지문 해설 강의 안 보신 분이면 한번 그것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X가 Y에 대해 무엇인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들도 살펴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지 X와 Y의 지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범주들인지 범주는 카테고리입니다. 영어로 카테고리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성별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남자와 여자라는 범주로 나뉘는 거죠. 그런 게 범주다. 이렇게 나뉘는 거. 뭐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리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이다 하면 1번 하고 청구권.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글의 구조가 이미 보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뭐 이렇게 돼서 1번, 2번, 3번 몇 번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번은 어떠하다, 2번은 어떠하다. 그러면 이 구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청구권이다. Y가 X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면 이거는 사실 배경 지식으로 알면 좋아.
이게 뭐죠? 이거 채무야, 채무. 그러면 이 A라는 행위, 이건 뭐겠어요? 급부야, 급부. 배경 지식으로 알면 좋은 거죠. 그래서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뭐 당연한 거죠. Y가 X에게 의무가 있어. 그러면 X는 Y에게 청구할 수 있어.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럼 정은 처음 얘기할 때 정리를 했어요. X, Y가 있고 X는 Y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Y는 X에게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령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평가원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망해 지문이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이중 부정, 뭐 삼중 부정을 쓰는 지문이 나온 이후로 더 이상 평가원이 이중 부정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심지어 수능 기출이니까 그래도 평가원은 이중 부정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폭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을 한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어. 근데 Y가 폭행을 해. 그러면 무의미하다 이거죠. 이렇게 이중 부정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선 나온 거고. 따라서 청구로서의 권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너 이거 해줘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 이행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걸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걸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요구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권리는. 그러니까 너가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의무를 했을 때에 대한 일련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권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 법적 조치까지. 오케이. 합리적이네. 또한 의무 내용이 달라지면 권리의 내용도 달라진다. 뭐 합리적이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X가 Y에게 청구권을 가지면 Y는 X에게 의무를 가지고, 또한 이러한 청구권은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 자유권. 이는 X가 Y에 대하여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자유가 있다. 그럼 같은 거네.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 정리를 이것도 했어요. X가 Y가 있는데 이건 not이란 뜻입니다. 논리학 기호예요. 이렇게 물결 표시가 not이란 뜻이고, 그래서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는 것과 같다. 는 자유. 이 권리의 특징은 의무의 부정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뭐 이미 써놨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요즘 어때요? 요즘 트렌드랑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요즘 트렌드는 어때? 수능 지문이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짧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한 번 설명한 걸 2번, 3번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예시까지 들어줬다면, 요즘은 딱 한 번만 설명하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아. 왜냐면 앞선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다. 뭐 의무의 부정.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 뭐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잖아. 요즘 트렌드랑 잘 맞지 않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게 자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머릿속에 되새겨줘야죠. 가령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의무가 없다는 것이구나. 똑같이 나오잖아, 의무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얘기해?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자유가 있다는 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Y는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X가 Y에게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X가 Y에게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게 자유가 있다는 건데, 이때 Y는 X가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방해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도 바로 나오죠.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자유로서의 권리는 청구권 없음과 같다. 그러니까 청구권은 뭐야? X가 Y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청구권이 없다는 건 뭐야?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뭐 논리적으로 딱 이해가 되죠. 하지만 내가 자유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방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야. 방해할 수는 있어. 다만 나한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런 거. 뭐 시험에 나오겠지, 이런 건. 중요한 정보니까. 알아두면 좋고.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다. 권능. 뭐 이것도 여기다가 X, Y 하고 뭐 권능 여기까지 써놓겠죠. 이 법적 효과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안 써놓을 거고. 이렇게 써놓고 이는 X가 Y에게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법적 효과 C가 야기한다는 게 법적 권능을 가진다.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사실 법적 효과 C를 야기한다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하고 소멸시킨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이게 같으니까 법률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법적 권능이랑 같은데 또 권능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또 뭐랑 같겠어? 효과 C랑 같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온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법률 관계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랑 호흡이 달라.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되게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같은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계속 써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가령 소송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예시를 생각해 봐야지. 소송할 권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법률 관계를 창출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창출해? 생각해보면 내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피고가 되니까 뭐 그렇게 법률 관계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소송할 권리는 나한테 권능이 있는 거네. 그리고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에 놓여 있다. 오케이. 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넷째, 면제권. 정보량이 많죠? 하나 더 남았어. 면제권까지 해야 돼. 이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검은색이 제가 처음 표시를 한 건데 표시가 별로 없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앞부분은 그나마 조금 표시가 있고 여기는 표시가 없죠.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었다는 거죠. 별로 크게 막 고민을 안 하고. 왜냐면 고민할 게 없어. 사실 한두 줄 정도 내용으로 될 거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내용만 늘여놓은 거야. 그래서 면제권은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없다면 그러면 X는 Y에 대해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 그러니까 법적 권능이 없음이 법적 면제와 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 관계를 똑같은 말이야. 다 읽었죠? 그래서 면제로서의 권리는 권능이 없음. 똑같은 말이야. 위에 있잖아. 법적 면제는 권능이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야. 권능이 없음. 면제는 권능이 없음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므로 면제권의 부정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뭐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제권이 있다는 건 뭐야? 권능이 없다는 거야. 그럼 면제권이 없음은 뭐야? 권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처분 아래 놓여 있다. 이것도 처분 아래 놓여 있음. 이게 똑같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읽다 보면 웃겨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므로 뭐 가령 토지 소유권자는 뭐 처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냐면 무슨 권리가 있는 거야? 면제권이 있는 거지. 면제권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가 없어. 그럼 처분은 법적 효과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차라리 평가원이 요구하는 거지. 이 처분이라는 게 법적 효과라는 걸 읽을 수 있느냐. 오케이, 가 읽었어. 가 나형 지문은 그리고 뭐 면제권도 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가를 읽고 가가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 가는 내용이 뭐야? 앞부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돼. 가는 호펠드는 권리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권리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청구권, 자유권, 권능, 면제권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권리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고 갑시다.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저는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읽어요. 근대 이후에 개인의 권리가 중시됐구나. 왜 중시됐지? 뭐 모르겠어. 개인의 권리가 중시됐다는 건 알고 있죠. 기존에는 뭐 개인은 그냥 국가에 소속된 것으로 보다가 이제 그때부터 개인의 권리가 중시됐다는 건 아는데 하여튼 개인의 권리가 중시됐어. 근데 법 철학은
권리의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 왔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묶어야지. 묶고 이제 잘 나눠봐야지. 의사에 의한 선택이냐 권리라는 것은, 아니면 이익이냐. 근데 사실 공감이 돼 안 돼? 저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권리랑 의사, 이익 이런 거는 뭔가 잘 매치가 안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뭔가 음식으로 치면 라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스테이크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권리의 성격은 의사에 의한 선택? 뭔가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권리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권리인데,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권리는 지금 의사에 의한 선택이다? 잘 뭔가 매치가 안 되죠. 하여튼 일단 좀 더 읽어봐야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고민은 해봐야 된다.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권리의 근본적인 성격을 왜 의사에 의한 선택이냐, 이익의 관점이냐 이렇게 나눠서 봤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눴을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랑 이익으로 나눴어. 그럼 남자랑 여자를 나눌 때도 남자 여자가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랑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은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지속적으로 논쟁도 있었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분류를 했겠죠. 그러면 의사랑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거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건 말로 하면 길지만 생각을 하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면서 읽어라. 각각 의사설과 이익설로 분리는 하고, 여기는 날려야 돼. 이런 거를 집중해서 읽으면 안 돼. 빨리 스치듯이 빨리 읽고.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가끔씩 한두 문장을 건너뛰는데 그런 게 제가 날리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스치듯이 읽고 넘어가는 거. 1번 의사설, 이익설. 또 구조가 딱 나오죠. 의사설 설명 쭉 할 거야. 그리고 이익설 설명 쭉 하겠지. 그리고 보통 이런 건 주장이잖아. 주장이면 공통점과 차이점, 뭐 장점과 단점. 너무 뻔하죠. 내가 미리 글의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읽으면서 아 이런 구조구나 하면 안 돼. 그래서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럼 뭐겠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쓰는 거야.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이겠지. 그래서 법률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오케이. 지위가 우월한 것이다. 의사의 선택에 의한 지위가 우월하다.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하트 이름 써놓고,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것도 써놨어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권능이라고 써놨네요. 뭐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의무의 이행을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다. 그래서 제가 권능이라 써놨네요. 그는 그러니까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사실 가랑 좀 연관은 있네. 그러니까 권능이란 단어가 갑자기 나왔다면 우리가 당황스럽잖아. 근데 우린 이제 권능이 뭔지 알지. 권능은 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권리야. 그러니까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효과를 일으켜, 뭐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든, 그런 걸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이건 권리자의 선택은 또 뭐야? 이건 의사인 거야. 그러면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면 한 권리자의 선택, 권리자의 의사가 권리의 본질적 요소구나. 그래서 권능이 없으면 권리가 없다.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대우를 취해보면 좋아. 권리가 있으면 권능이 있는 거지 무조건. 왜냐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권리가 있으면 권능이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뭐 의무가 있다도 같은 말인 거죠.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말이지 이것도 미라. 근데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거는 그렇겠죠.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상대방이 어떤 법적인 지위에 있어야 될지, 지위라는 말은 없네요. 권능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동물 보호를 갖는다고 해도,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해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왜 그러겠어? 사람이 동물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 동물이 그러면 너는 벌금이라는 법적 효과에 처할게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권리가 있는 것인데 동물이 그럴 수 있나요? 동물이 인간한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아니지. 동물은 그런 이성적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권능을 통해서 상대한테 법률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때에만 권리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자만 권리자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성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합리적인 비판이죠. 2번 비판 두 번째.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일 권리, 즉 스스로를 노예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일 권리, 그러니까 면제권이 있는데 그 면제권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 이 의사설이라면, 왜냐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를 한 거니까 뭐 인정해야죠. 그런 걸 비판할 수 있겠구나.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익설은 어떻게 써? 이익설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 2번 이익설. 이익설은 권리는 이익이다. 써놨던 것 같은데. 권리는 이익이다. 그래서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권리를 갖는다.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권리를 갖는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 하여튼 권리가 있으면 이익이 있는 거고 이익이 없으면 권리는 없는 거야. 뭐 대우니까 같은 말이죠. 라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써놨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건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고, 권리와 의무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이유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잘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위에서 읽은 정보는 뭐야? 이 이익설은 권리가 있으면 이익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것도 왜 권리가 있으면 이익이 있는지 설명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주장에 근거를 안 들었어. 근데 거기서 근거를 들이지 않고 주장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러니까 지문의 수준이 낮다는 거고, 잘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권리란 이익이냐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설명이 없이 갑자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야. 뭐 권리와 의무가 서로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관계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정당화한다. 일단 그렇대.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야. 잘 그래 이해가 안 될 때 꾸역꾸역 다 읽고 정답을 찾는 훈련, 다 맞는 훈련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 뭐 똑같은 말이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한다. 권리가 근거가 된다. 정당화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누군가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질 때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볼 때, 그 누군가의 의무로 인해서 이익을 볼 때 나는 이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이익이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해야만 권리인 것이다. 오케이. 호펠드식으로 말한다면 그 이익이 되는 바를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나눈 것이다. 이것도 중요도라는 단어가 난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사실 중요도에 따라 나눴나요? 청구권, 자유권, 권능, 면제권이 중요도가 있어? 가 지문을 읽었을 때? 최소한 실제 있는지는 몰라도 가 지문에서 그것들의 중요도를 나누진 않았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특성은 확실히 다르긴 하지. 하여튼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바에 따라 법을 나눴다.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똑같이 단점은 나오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갑이 꽃을 배달해달라고 했다가, 근데 한번 써볼게요. 갑은 병이 있죠. 근데 이제 병에게 달라고 했어, 꽃을.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병이지만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갑이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병인데 권리자는 갑이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데, 이것도 공감이 안 되죠. 갑은 자기한테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병한테 꽃을 갖다 달라고 한 거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심정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병이랑 사귀어서 업체인 을한테 갖다 달라고 한 거죠. 갑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선택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한 거고, 그 유리함을 이익이라고 본다면 갑 또한 이익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좀 꼬인 생각, 비판을 하는 거죠. 지문은 항상 비판적으로 읽어야 유리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는 이익과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때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측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내가 권리를 실현해서 얻는 이익과 권리를 실현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더 우세한 것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대. 이것도 잘 공감은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어쨌든 지문을 해설하는 건데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에 대한 제 비판은 생략하고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글을 빨리 읽는 편이라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면서 읽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인데 어쨌든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또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앞에서 다 말을 하고 뒤에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는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각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그 정도로 안 남는다 하면 생각을 좀 줄여야죠. 하지만 생각이 허락하는 한에선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험을 보면서 지문 분석까지 하는 편이에요. 거의 지문 분석을 하면서 읽는 느낌이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그러면 이런 거는 가가 이러한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나는 그러하지 않은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도 체크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틀린다. 그래서 가는 나와 달리 권리의 기본 범주와 그 의미를 권리의 기본 범주 나눴죠. 뭐 청구권, 자유권, 면제권, 권능 그리고 나와 달리 나는 그런 거 안 했죠. 답 1번이야. 2, 3, 4, 5는 해설 안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나 하트와 라즈의 입장. 하트는 뭐야? 하트 의사설. 라즈는 뭐야? 라즈 이익설. 그러면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권능이 없으면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권리자의 권능이란 뭐야? 그러니까 권능이란 내가 그 사람이 법적인 법률 효과를 그 사람한테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지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만요. 문제를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 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맞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권능이 없다면 권리자가 아니다. 제가 뭘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머리가 잠깐 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권리자인 것이다.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권리자인 것이다. 그래서 동물은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동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 사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동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니고 그래서 권리의 주체를 이성적인 존재로 한정시킨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2번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X가 권리자인 거지. X가 권리자여서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왜냐면 의무 이행을 나는 요청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게 나의 권능인 거야. 그러니까 내 권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행을 할지 안 할지 나에게 통제할 권한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의무를 하라고 포기한다고 해서 권능을 부정한 게 아니지. 오히려 포기할 수도 있고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나의 권능을 사용한 거겠지. 3번 X가 권리자라면 X는 Y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권리자라면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야? 2번 아니면 3번을 쓰셨어야 돼. 왜냐면 두 개가 모순이잖아. 포기한다면 부정하는 것이다. 권리자라면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순이란 말이에요. 지금 2번, 3번 자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썼어야지. 답을 라즈는 이제 또 이익설.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앞엔 맞고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말이죠. 이익이 있어야 권리가 있다. 이익이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해야 권리가 인정된다. 맞는 말이죠. 내용 일치야. 그러니까 사실 뭐야 수준이 낮죠. 뭔가 어떤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되게 글은 어렵게 써놓고 그냥
지문 내용을 슬쩍 보고 다시 돌아오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거죠. 자유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권은 뭐였어? 나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대는 나를 방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건 사실 무슨 말이야? 권리가 있다면, 사실 이 표현도 되게 좀 이상해. 권리가 있다면, 권리가 있다 표현이 이상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권리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이 자유권인 거죠. 사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건 문제를 내기 위해서 타인이 나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는 걸 포인트로 넣은 거야. 그 이웃은 타인의 나를 방해할 권리가 있죠. 높게 설 수 없다가 아니야. 타인은 나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앞에 볼게요.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중부정. 어렵죠. 방해하지 말아야 아니다. 방해할 수 있다. XX니까.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에 낙엽을 보았을 때 줄 권리가 있다면, 바꿔 생각할게요. 낙엽을 줍지 않을 의무가 없다면, 이중부정이네 이것도. 그 친구는 낙엽을 줄 수 없다. 아니지. 나는 낙엽을 줄 수도 있고 줍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줍지 않을 의무가 없다가 자유권이고, 친구가 나랑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는 전혀 내용이 상관이 없는 거죠. 나에게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친구는 나에게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는 나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 뿐이지, 친구가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빌려주지 않을 권리를 방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저도 표현이 평상시 일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라 매끄럽진 않은데, 하여튼 답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4번이 답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의무가 없다면, 이웃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이게 답인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면 타인은 허용해야만 한다? 아니다.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자유권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한 내용.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아니죠. 생각해봐. 동물 봐봐. 동물은 인간에게 의무가 있어도 권리자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을 때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볼까요? 권능을 가진 사람이 권리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반대죠. 그래서 아닌 거야. 그리고 의사설은 권리의 본질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선택, 정확히 똑같이 옮겨놓은 거죠. 내용을. 의사설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만, 여러 번 말했죠. 해설할 때.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의 존재 근거가 된다. 정당화 시켜준다. 권리가 라는 거고, 이익설은 이것도 책에 있는, 그러니까 글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지. 이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르게 바꾸지 않고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V 했잖아요. 그런 거고. 적절한 것은, 봅시다. 보기에 가.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러면 자유 보면 무슨 생각해? 자유권인가 생각해야지. 자유권인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익설.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이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하니까 의무가 부과되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다. 다른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건 면제권이네. 그럼 가에서는 권리의 기본 범주 4가지를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 가에서 면제권이 있는 거고, 나에서는 이익설과 의사설을 제시했는데, 그럼 가의 면제랑 나의 이익이 나온 거네. 또한 또 읽어볼게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이거 이익이잖아. 아까 뭐였어? 아까 의사설 어떤 단점이 있었어? 자기의 면제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면제권 입장에서 반대되는 거니까 이익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의무를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이것도 사실 이익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익설의 입장에 맞다기보다는 의사설에 반대된다는 거지. 왜냐면 의사설은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뭐 이익설이겠네. 이익설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게 많네요.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호펠드라면 가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권능 아래 있지 않으므로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렇겠지. 면제권 설명할 것이고, 앞엔 맞아. 뒤에 읽어볼게요.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에 권능을 행사할 수 없지. 그래서 권리로 설명하기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익설 관점이잖아 이건. 그러니까 하트는 아까도 의사설이었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의무를 행할지 안 행할지 보고 안 행한다면 어떤 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좌지우지의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지. 호펠드라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읽으니까 이제 조금 그래 내용이 이해가 될랑 말랑 해요. 그래 앞부분 처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호펠드가 기본 범주로 나눈 이유는 권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이룰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엄밀하게 권리들 정의해놓고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는 권리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의 일종의 사례구나 라는 걸 추론해 보는 거죠. 출제자가 거기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 진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뒤에 보기로써 딱 제시를 해줌으로써 너희들이 이걸 알아볼까 하고 수준 높은 지문을 기대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답은 1번입니다. 2번. 국가는 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 그래,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다. 이것도 모르겠어. 가를 좌지우지할 권능은 없는 건 맞아. 근데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다? 그러면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 제한법이라고 할게요. 이 제한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거를 할 권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법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제한법을 법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막을 권능이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어때?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제한법이 어떻게 해야 돼? 제한법을 제한해야 돼. 그렇잖아. 근데 제한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다면 제한법이 생기더라도 내가 제한법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권능이라는 건 제한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제한법을 뭐 없앨 수 있는 어쨌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권능이 없다. 제정할 권능이 없다. 이거 표현도 되게 애매해.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안 냅니다. 그런데 하여튼 권능으로서의 권리를 설명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그 자체가 모순이야.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권능으로서의 권리야. 그냥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답으로 내려고도 했다고 쳐도 권능이 없으니까 권능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이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 이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봐요. 이 글을 뭔가 좀 완벽하게 독해하신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독해한 선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다. 그래서 3번. 호펠드라면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 면제권이다. 그래, 이건 면제권이야. 권능이 없으니까 면제권이고, 하트라면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로서 승인이 된다? 아니지. 하트면 어때? 하트는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는 건 이익설 관점에서 한 거잖아. 그 의무에 따른 이익이 중요성을 가질 때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1번처럼 하트는 어때? 이거를 권리로 생각을 안 해. 왜냐면 권능이 없잖아.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권능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호펠드라면 어느 누구도 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건 2번이랑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권능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거야. 그냥 처음 말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호펠드라면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을 못한다. 가는 면제권이야. 맨 처음에 읽었다시피 면제권 표시했죠. 권능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면제권이다 라는 거. 뭐 이건 뒤에도 한번 볼까요? 라즈라면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권리자는 누구야? 권리자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야. 그럼 국민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권리자라는 글자로 두지 말고 국민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권리자. 이익의 수혜자? 이것도 국민이잖아. 그러면 일치하는데? 아닌 거야. 답은 1번인 거고. 보면 아시겠지만 글이 좀 더럽죠. 전체적으로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동어 반복도 많고 법이라 내가 배경 지식도 완벽하게 없고 근데 글은 또 길고 근데 또 문제는 풀려 어떻게든. 왜냐? 16번 가나에 대한 설명 글의 구조죠. 다 풀 수 있어. 뭐 17번 정도 어렵다고 쳐도 19번, 18번은 사실 내용 일치여서 그 지문이랑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 풀리잖아요. 뭐 20번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풀 수는 있어. 그냥 이해 하나도 안 하고 뭐 권능이 없다? 면제권. 오씨 이거 면제권인데? 동그라미 치고 하트 이거 뭐 이익이 중요하다 이익설이야. 하트는 이익설 아니잖아. 그냥 이름 보고 X 답 1번 하면 다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더럽다. 지문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걸 어쨌든 꾸역꾸역 답을 다 맞추는 연습을 해야 국어 실력이 더욱더 는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 번씩 다시 한 번쯤은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